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지난 23일 이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 후에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동안 양측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화재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러므로 해서 갈등 확산도 막았고 두 사람 사이에 더더욱더 깊은 신뢰감이 두터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끼는 사랑하는 후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대통령과 당대표, 더군다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대통령실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자,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자, 이렇게 보면 표에 따라서는 방향과 해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풀어가는 방향과 해법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충돌이나 갈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로서 큰 우려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과 상대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걸 굉장히 잘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니까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김경률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김경률은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의 인물이고, 그리고 좌파 진영에 생존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전향한 게 아니라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참여연대가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고 나왔던 인물이지, 기본적으로 김경률은 좌파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부인이 중국 사람이고 그 장인이 중국 공산당 사람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다시 정체성이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이 좌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이런 좌파들이 지금 김경률을 갖다가 옆에 비대위원으로 두고 있는 거, 그리고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천했다. 어딥니까 그거, 마포 올해.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그렇게 김경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친한 인물이라고 해서 거기 내려꽂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자, 더욱이 사천 논란이 일어난 그 당일, 자, 김경률이 유튜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자, 말이 앙터네트,
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갖다가 입을 갖다가 지금 자기가 말을 했는 겁니다. 자,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다.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 감정이 폭발해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 이 김경률이가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프랑스 대혁명 때 기본적으로 이 루이 16세 왕비로서 단도대에 처형된 인물입니다. 사치했다고 하나 나중에 잘못 알려진 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이 이간섭 실장이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자,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이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김경률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교하고 있는 이 김경률이 여기 아마 대통령실에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김경률은 사과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를,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혁명 때 촉발이 됐던 이렇게 악녀로 몰고 가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경률은 사퇴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 여권 인사들이 그런 주장이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김경률과 관련해서 자, 그렇게 핵심 접근을 왜 여기에 바로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포 올해 내리꼽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공천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고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김경률 이 사람에 대해서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핸드백, 그런데 핵심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논란 때문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김경률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또는 김건희 여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또는 설명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이것은 몰카다, 그리고 함정 취재다, 그리고 결국은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불법 행위가 많다, 그래서 일고의 가치 없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김경률의 말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차차 조금씩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 1년 전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친북 종북 성향의 목사,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이 사람은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갔다가 자주 들락거리다가 과거에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돌아가신 아버지와 굉장히 친한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자리에서 선물을 딱 내밀고 몰카를 찍어가지고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이니까 그걸 갖다가 보관해놨다가 이제 총선이 목전에 있으니까 타이밍을 갖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터뜨렸죠. 그것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MBC의 장인수 기자, 최재형 목사, 이 세 명이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것은 함정 취재를 했고, 말하자면 사전에 계획된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공작. 자, 어쨌든 TV조선이 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자기와 관련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자신과 관련해서 이 건에 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이게 이제 말썽이 되고 또 뭐 충돌이 일어났다 하니까 이게 사과를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은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이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다만 대선 당시에 학력 2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뒤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최종적으로 사과할 것을 결정을 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이걸 토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국민의힘 쪽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사과하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목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갈라지고 끌끌이하고 듣기가 시청하기가 아주 불편할 수도 있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